네, 반갑습니다. 신희연입니다. 1월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죠? 충분히 시간이 있고 따박따박 이렇게 정리를 잘 해나가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제가 강의를 이렇게 5월 달에 이론 강의를 잡아 두었어요. 그래서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1월부터 이렇게 5월까지 이론 강의를 하는데요. 이론 강의하고 형성평가, 평가, 그리고 기출 풀이, 기출 분석 해보는 거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론 강의 하면서 단권화 노트, 자, 단권화 노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론 강의 하면서 노트 작성을 해보는 거 준비해 놨고, 노트 작성하면서 요거를 이제 숙제로 밴드 가입을 하게 되면요, 신의원 밴드에서 여기 밴드 초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톡에 제가 전체 카톡방을 만들면 톡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톡에 들어오셔서 거기 밴드 초대란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밴드 초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이 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이론 밴드하고 심화 밴드하고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심화 밴드에는 선착순 20에서 30, 선착순이 아니고 예, 잘 하시는 분 20에서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자 하고요. 이 밴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단권화 노트를 숙제를 내주게 되고, 이 숙제를 밴드에다가 올리시는 걸로. 그래서 잘 올려서 매번 잘 정리를 하신 분들은 제가 심화 밴드에다가 모셔서 강론서 훑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같이 함께 호흡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차 함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이론 강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먼저 정돈하고자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백지화 노트, 단권화 노트, 백지화 쓰는 거, 여러분들이 목차 써가지고서 백지화 하는 것들, 백지 노트 있잖아요. 백지 노트 써보기,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도 중요하지만 이 인풋을 결국은 시험은 아웃풋을 얼마나 잘 할 것인가, 여기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아웃풋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풋을 할 때 구조화해서 암기하시는 것이, 구조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구조화한 것을 암기를 하게 되고, 이 암기한 것에서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를 분석해서 출력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조화된 상태에서 키워드를 색출해낼 수 있는 거, 명명할 수 있는 거, 요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이론반에서 정리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잘만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구성을 해놨으니까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해요. 저의 오늘 올해 2022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복원은요, 제 목표가 55점에서 커트라인 55점에서 65점 정도, 이 정도 선에 맞춰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렇게 끌어오려고 모든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이 55점, 그리고 교육학이 15점, 뭐 이런 정도가 되면 70점 정도라고 한다면 요즘의 추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컷9에 55점이고 그리고 충분히 65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이론 강의를 쭉 5월까지 5달 동안 이론 강의를 합니다만은 작년보다 한 달을 앞당겼기 때문에 조금 빠듯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훅훅훅 따라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충분히 5개월간 깊이 있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따박따박 저랑 이제 직강을 같이 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 대부분 이제 많은 수죠. 절반 이상이 6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지금 아직 1월이니까 1차 합격이 되었겠죠. 그래서 직강생 중에 절반이 60점이 넘는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합격뿐만이 아니라 점수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호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력이 점수가 좋아지지 않을까? 합격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점수라고 하는 것에 50점, 55점 이 컷9에다가 제가 한번 맞춰서 이렇게 구성해 봤어요. 이론 강의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론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문제 형성평가 몇 문제를 보여드리듯이 문제풀이 시간에는 형성평가의 문제처럼 그런 문제들을 아주 다양하고 다각도로 구조화하는 것과 키워드를 끌어낼 수 있게끔 많은 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을 훑어내듯이 문제집을 새로 출간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하고 제가 호흡을 한번 맞춰보고자 새롭게 구성한 영역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안에는 충분히 기출문제를 응용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확장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확장해서 그 개념들을 더 많이 적용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서 1월, 5월에 기출문제를 풀어본 것을 6월에서 8월까지 이걸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습득할 수 있으실 거예요. 원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 한쪽 문제하고 답하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형성평가 풀어보시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이 확장해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영역별 모의고사와 11월 종합 모의고사가 치러지게 돼요. 이 모의고사 때에는 이제 각종 테마들, 여러 테마를 가지고서 세로형으로 개념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세로 영역으로 이렇게 가로 영역으로 영역별로 나가다가 뭐 징후면 징후, 간호면 간호, 약물이면 약물 이런 형태의 세로 형식의 어떤 점검, 그리고 시사적인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 법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되는데 모의고사와 함께 그 작년에 우리 했잖아요. 마지막 총정리, 마무리 총정리, 마무리 총정리 하는 거 올해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반응이 작년에 너무 좋아서 전체적으로 싹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총정리 해놨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저랑만 같이 하더라도 여러 번의 회독이 되는 거죠. 그죠? 이론 강의하면서 회독이 되고 형성평가 보면서 회독이 되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회독이 되고 그런 다음 저랑 같이 3회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단고나 노트에다가 백지 쓰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가시다 보면 아마도 습득이 되어셔서 그 다음부터 잘 적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숙제를 내어드리면 그 숙제한 거를 캡처를 하든 뭐 파일을 올리시든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저기 노트 정리한 거를 밴드에다가 올려주시고 항상 이렇게 숙제를 너무 잘 하시고 충분하게 잘 따라오시는 분들 선별해 가지고 20분 정도 20명 이상 이렇게 심화 과정으로 제가 초대를 할 거예요. 20명에서 30명.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돼서 20명에서 30분 정도 이걸 보세요. 저걸 보세요. 제가 또 언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숙제 열심히 하시고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과정입니다. 구상을 해본 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이드북에서 그 계획서에서요 6페이지 정도의 단원명 1주차, 2주차 1월 달에는 어디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3월에는 어디까지, 5월에는 어디까지 영역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지사항으로 제가 또 한 번 더 올려놓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시면서 수업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습과 복습을 잘 하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습은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 길라잡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복습은 단고나 노트 만들어 드린 거에다가 단고나 하세요. 그리고 A4로 굳이 한 것은 단고나 해서 여러분들이 30 있잖아요. 30 뚫어가지고서 노트, 백지 노트 하나 들어갑니다. 목차별로 여러분 쓴 거 백지 노트 하나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뭐 책도 분류하셔도 되고 문제풀이도 분류하셔도 되고 같은 영역에다가 단고나 노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고 문제집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그 한 권 있죠. 그것만 이렇게 30 뚫어가지고서 묶어 놓은 거 요거 딸랑 들고 가면 그날 하루 동안 지역사회 간호 이론은 마스터가 되는 거 건강증진 이론은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거 성인으로 가자면 심장 파트 그죠?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30 뚫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오늘은 요거 저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속도가 나게 돼요. 그래서 임용에서 점수를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키워드는요. 회독입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 키워드를 구조화한 키워드를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내가 한번 아웃풋 출력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합격에 다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잘 날 수 있게 파지 효과가 잘 날 수 있게 항상 그 복습을 할 때는 누적 복습 잊지 마세요. 누적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거를 한번 읽어보고 뒤에 거는 꼼꼼하게. 항상 이번 주 수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번 주 수업을 한번 복습하시면서 앞서 나간 수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또 읽어보고 앞에서 또 읽어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야 또 이게 뭐더라 이러면서 또 들어가 버리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번 주 내용이 좀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을 전부 다 복습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누적 복습하는 거 이러시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익숙해져야 암기가 잘 됩니다.
익숙해져야 이해도 잘 됩니다.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노트, 여러분들이 만든 노트, 강의 노트 잘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지역사회 간호학 길라잡이 교재는 작년 교재와 동일하고요. 내년에는 완전히 탈바꿈해서 또 교재 출간을 새롭게 하게 되니까 올해 작년에서 조금 더 추가돼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프린트로 제가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고, 자, 출제 경향부터 훑어보도록 할게요.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 총론에서 98년도부터 97년도부터 이제 주간식 서술식이 되었었거든요. 그때부터 1차 보건 의료 그리고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99년도에 프리시드 모형을 대두로 해서 2005년도에 또 프리시드 모형, 2006년도 팬더 모형, 그리고 2007년도부터 횡이론, 2008년도 합리적인 이론, 2009년도 프리시드 모델, 그리고 2013년도 또 횡이론, 범위론, 2016년도 횡이론, 17, 18 횡이론, 그리고 건강 지역사회 간호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2008년도에 로이의 적응 이론, 그리고 2009년도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2013년도에 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형, 그리고 2020년도에 뉴만 이론, 19년도에 로이 이론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거의가 지역사회 총론의 개념, 지역사회 간호 과정, 지역사회 간호 이론, 건강증진 이론과 총론 이렇게 크게 네 분야에서 다수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언제나 A급이다 B급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A급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 누가 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B급은 한 10년에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B급 간혹 출제가 되지만 출제가 반드시 되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A급이다 B급이다. C급은 뭐냐면 최근에 와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직은 한 번도 출제 안 됐지만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또 15년에 한 번씩 정도는 예상하지 못하게 한번 출제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급과 B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특히 A급, 그러면 A급을 완전하게 정리를 하시면은 절반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40점. B급까지 완성이 되시면은요 55점까지 완성될 수 있어요. 55점에서 60점까지. 이번에 직강학생들 시험 본 거 보니까 저희 A급, B급을 강조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60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 실수한다 하더라도 55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A급과 B급을 완성을 하게 되면 합격은 훨씬 더 빠르게 가까이 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A급입니다. 이건 B급입니다. 이러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12페이지 갑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중심 개념입니다. 길라잡이 1권이고요.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에서 보건, 그리고 이 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의 정의로서 시작이 되는데, 이 공중보건이라는 것은 환경위생관리, 감염병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이런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위생, 감염병, 개인위생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된 게 공중보건입니다. 이거 조금 지워서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녀가 신이 들려서 뭐 이런 형태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았었고 이 마을은 뭐 버림받은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해결을 한약방 가서 해야지 뭐 이런 식이었지만 이렇게 공중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개념은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특히 어떤 질병이 굉장히 관건이었겠어요. 콜레라로 떼죽음. 지금 코로나 우리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집단의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 감염병이라는 거죠. 이 감염병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것이 위생. 손 잘 씻고 구강위생만 잘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개인위생, 손 씻고 끓여 먹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감염력을 줄여줄 수 있다. 이걸 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요? 몰라서. 그래서 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 위생이라는 개념과 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죠. 특히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배적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감염병관리 위주의 공중보건의 개념이 대두되게 됩니다. 간호라고 하는 것이 돌봄, 케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자, 13페이지에 그러면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 그리고 지역사회와 보건간호 어떤 것이 다르냐? 보건간호는 자, 인구 집단, 어떤 인구 집단? 건강에 취약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시작한 거죠. 고혈압군, 당뇨가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형태가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해결을 하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 개념이고요.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사회 전체가 모두 적정 기능에다가 건강관리를 해야 적정 기능 수준까지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변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건과 지역사회 간호로서 또 보건간호, 지역사회 간호. 자, 보건간호의 핵심은 뭐라고요? 취약 집단. 대상이 취약 집단이에요. 지역사회 간호의 핵심은 뭐죠? 전체 인구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를 알아볼게요. 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사회 간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간호는 포괄적이며 보편적이고 어떤 특정 연령이나 특별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다. 개인, 가족, 집단 간호를 포함을 해서 인구 전체에 책임을 둔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아주 큰 특징은 전체 인구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해서 김하준 교수님은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를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제공, 보건교육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적정 기능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 실천이다 라고 해서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역사회 총론에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 보건과 미국 간호협회 김하중 그리고 김하중의 지역사회 간호 개념 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간호 개념 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세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려가지고서 어떻게? 네. 자, 이거죠. 대상에게 활동을 제공해서 뭘 이루겠다?
목표를 이루겠다. 그러면 이 대상과 목표는 무엇으로 관계되나요?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는 기능의 연속 지표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상과 활동하고의 관계는요? 뭘로 연결되어 있다? 간호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과 목표하고의 관계는 간호 수단으로. 자, 그래서 이 대상에는 개인도 있지만 가족도 있고 조직도 있고 지역 사회가 있겠지. 활동에는 간호를 제공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보건 교육하기도 하겠죠.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목표는 적정 기능까지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긍정의 기능, 부정의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들을 이렇게 단권화된 백지 노트에다 강의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수 있게끔 노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노트 작성하고 기마중액 지역사회 간호 개념 틀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의 속성과 이해라고 해서 대상, 행위, 목표, 간호 대상과 간호하고의 관계,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 이런 것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적어보시면서 답안하고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답은 다 있고 이 답을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할까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숙제 잘 해오시면 그거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잘하시는 분들 나중에 심화반으로 모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4페이지 개념에서 지역사회 대상은 이렇고 목표 그 관계로 그래서 6가지 구성 요소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역동적인 인간이다. 그죠? 인간이 역동적이다. 간호 행위는요. 간호 제공 보건교육 관리예요. 목표는요. 지역사회가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적정 기능 수준이죠. 대상과 행위하고의 관계는 수단 아니 그 과정 간호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고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는 기능의 연속 지표. 그래서 기능의 연속 지표도 모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사회 간호의 속성에는요. 이제 건강 지향형 인구 집단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점 지속성, 협력성 그리고 상호작용, 공중의 책임성, 친밀성, 변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 틀 6가지 구성 요소 있죠. B급입니다. 그래서 B라고 적어 놓으시고 지역사회 간호 개념 틀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림 그리시고 관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15페이지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는 지역사회 간호는 보건사업이 아니라 보건사업은 뭐였어요 아까? 의료나 보건사업은 뭐였죠? 대상이 뭐였어요? 취약한 인구 집단, 환자, 취약한 인구 집단, 노인 인구, 치매 노인, 그죠? 또는 고혈압 인구, 뭐 이런 그런 보건사업이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건강관리사업의 책이다라고 해서 지역사회 간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포괄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포괄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단일성과 포괄성을 구분하시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은 간호는 단일성, 지역사회 간호는 포괄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역사회 두 번째 지역사회 간호 이외에 사업의 대상은 지역 주민 전체이고요. 내용은 주민의 삶이고 간호 사업은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체는 정부, 민간, 기관, 주민 다입니다. 장소, 비용, 대상자, 사업의 진행은 수평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성과는 쉽게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해서 임상, 보건, 지역사회 간호하고의 차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 두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건간호나 임상간호와 다르게 지역사회 간호는요, 포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포괄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6페이지입니다. 목표,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이제 이 목표 들어갑니다. 지역사회에서 구분해보죠. 자, 보건이라고 하는 간호하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본다면은요, 이 목표는 보건 간호는요, 취약 집단이라 그랬어요. 이 취약 인구의 어디에 회복, 어떤 회복? 생리적인 회복. 여기에 목표를 두는 거겠죠. 근데 지역사회에는요, 적정 기능, 여기에 목표를 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인구? 취약 인구 아니고 모든 인구예요. 그죠? 모든 인구. 지역사회 모든 인구의 적정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게 건강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능의 연속 지표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면서 모든 사업을 다 하게 되는 이 포괄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포괄적이다. 얘는 단일적이다. 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그 건강. 예. 이 개념은요, WHO의 건강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인 건강 개념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개념을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건강 개념을 쭉 훑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WHO의 건강의 개념은요, 처음에 그 신체적인 건강에서 이제 신체뿐만이 아니라 육체, 정신까지 이제 영혼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1948년도 개념이고 시작이 되어서 98년도 5월에 제네바에서 얘기한 개념, 요걸 외우셔야 되는 거죠. 98년도이고요. 그리고 제네바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 영적으로 완전한 역동적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완전한 역동적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죠. 요게 WHO의 건강 개념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건강은 테리스의 건강, 질병의 연속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시만의 이 기능의 연속 지표.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무엇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나요? 대상과 목표를 연결하게 된다라고 했죠. 대상과 목표를 연결했을 때 적정 기능 수준으로 표현을 하고 적정 기능 수준으로 향하기 위해서 기능의 연속 지표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기능의 연속성은 부정적 기능, 긍정적 기능.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부정적인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긍정적인 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첫 번째, 중간에서 자기인식, 그 다음에 대처, 성장, 자아실현, 적정 기능. 부정적인 기능의 첫 번째, 긴장, 그 다음 경고, 그 다음이 외상, 증상이죠. 증상, 그 다음 불구, 기능 장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긍정의 기능, 부정의 기능 열거하고 정의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과거 이제 90년대에 출제가 많이 되었었고 최근에 와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많은 출제가 될 내용이죠. B급입니다. 자, 이래서 기능 장애란, 외상이란, 초기 경고란, 긴장 유발이란, 자기인식이란, 대처, 성장, 자아실현, 적정 기능. 이걸 다 정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기인식은 내가 이제 지금 이 장소에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이해하는 것. 대처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 성장은 적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자아실현은 성취를 이루는 것. 그 위에 가장
적정한 목표가 가장 지역사회에서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적정 기능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시맨의 기능의 연속 지표의 적정 기능 수준 꼭 암기. 자, B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A급에 가까운 B급이겠네. 자, 스미스의 건강 모형이 있고요. 라논의 건강장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스미스는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행복 모형, 적응 모형, 역할 모형, 임상 모형 이렇게 다양하게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라논의 건강장 모형은 필드 개념이에요. 이 필드에서도 건강하고 저 필드에서도 건강하고 이 필드에서도 다 건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새롭게 대두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필드도 건강해야 돼 라고 해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비롯돼서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까지 쭉 가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라논의 이 건강 그 헬스 필드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출제 가능하겠죠? 자, B급입니다. 스미스의 건강은 4가지 분류합니다. 모형이 있고요. 행복 모형, 풍족과 안녕, 그죠? 무기력, 질병, 역할 수행 모형, 적응 모형,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면 건강, 소외되면 질병, 역할 수행을 잘하면 건강, 역할 수행이 실패하면 질병. 임상 모형에서는 증상이 있으면 질병, 없으면 건강. 라논은 필드를 4개로 분류해 놓고 19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필드를 나눠놨어요. 자. 필드를 나눠놔서 그 4가지 영역대로 제가 이 건강 개념도 여러분한테 강의 노트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여기 프레시맨의 기능의 연속성, 라논의 건강장 모형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4개는 뭐죠? 인체 생리 영역, 또 필드, 의료제도 필드, 환경 필드, 생활습관 필드. 이거는 충분히 그림이 나오면서 그 네모를 박스로 기억 니은 해가지고 제외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명명하기 써놓으세요. 예, 명명하기.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열거하는 거. 자, 명명하기 중에서 이 4가지 필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보건의료, 환경요인, 생활습관, 의료제도 중에서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필드를 처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생활습관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여가선용, 직업요인, 기호섭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굉장히 강조한 개념이다. 처음으로 생활에서 행위가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0페이지 갑니다. 자, 4개의 필드, 환경, 생활양식, 인간 생태학적 유전, 의료 제도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 생리에는 내부 구조, 노화, 유전, 환경에는 사회, 물리, 심리적인 환경, 의료 제도에는 재활, 예방, 치료 이렇게 여러 가지 필드에서의 그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 영역을 기입할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네모 박스 보실게요. 건강 결정 요인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이 공공정책의 연구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고, 밑에 즉 건강 결정 요인이 있음을 캐나다 라논 보고서를 통해서 제기되었고, 이 보고서는 건강 결정 요인을 4가지, 건강 결정 요인 아까 4가지 있었잖아요. 필드, 생물학적인 특성, 환경, 생활습관, 건강관리 체계로 구분을 했다. 이 건강 결정 요인을 건강장 개념으로 설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결정 요인 누구의? 라논의 건강 결정 요인 몇 개? 4개. 이를 필드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라논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 건강 결정 요인 중에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산되었다. 뭐예요? 생활 습관이죠.
그죠? 생활 방식, 건강 생활 습관. 실제 주요 사망의 원인이 심장, 뇌, 혈관 질환이라고 했을 때 건강 습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라고 해서 라론의 건강 결정 요인 4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최근에 이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 습관이 이런 심내의 혈관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론의 건강 결정 요인 나올 거예요.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건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 중요합니다. 임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 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스와 프레시맨은 이 건강을 적정 기능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적정 기능 수준이란 무엇일까? 3번 동그라미.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하여 최대한 이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습, 유보, 환사. 정습, 유보, 환사. 정치적인 영향, 습관적인 영향, 유전적인 영향, 보건의료 전달 체계 영향, 환경적인 영향, 사회경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간호 목표 확인했어요. 그죠? 목표.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건강인데 이 건강을 설명을 할 때 WHO의 건강이 있었고 스미스의 건강이 있었고 라논의 건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건강이 있었어요. 요 4가지 개념들을 모두 기억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필드 개념, 라논의 건강 습관이라고 하는 한 필드가 상당히 의미가, 건강 결정 요인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여기다 숙제에다가 적어 놓으시다 하자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목표했으니까 이제 대상 시작합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지역사회죠. 자,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4가지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C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리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집합체이다. 그리고 일상활동의 장이다. 각종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다. 요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 하죠, B. C 너무하다. 공부 안 할라. 4가지 차원입니다. 뭐다? 경계선, 거주지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고요. 인간 집합, 즉 남녀, 성별, 인종, 뭐 이렇게 사회경제적인 경제활동, 수입, 종교, 문화적인 어떤 의식 구조 이런 것들로 모여져 있는 인간의 집합체. 그리고 인간 일상활동의 장, 그리고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다. 요 4가지의 개념을 가지면 우리가 지역사회다, 커뮤니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만? 키워드만 기억하자. 경계선, 인간의 집합체, 일상활동의 장,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다. 됐죠? 키워드 기억하기. 그러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 4가지의 조건을 맞춰서 지역사회가 되는데 그 지역사회를 분류를 할 때는 구조적 지역사회, 또 기능적 지역사회, 감정적 지역사회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요. 구조적인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는 단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있다. 인간 집단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있다. 지하철을 탔는데 같이 모여있잖아? 그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가 하나 생기게 되면 어느 몇 년도 몇 월에 같이 지하철을 탔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건 구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냥 일반적인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대명 공동체가 있어요. 특히 교회. 그렇지 않아요? 종교 활동을 하려고 모였을 때 또는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모였을 때 이런 것들이죠.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지리적인 특성과 동일한 생태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산성비라든가 수질 오염이, 대기 오염이라든가 토양 오염이라든가. 우리 지역에는
유난히 그러니까 뭐 폐열을 가지고서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난방에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걸 태웠더니 다이옥신이 생겼다. 이런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 영역을 쭉 전부 다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다이옥신을 맡을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 영역,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정학적인 공동체는 시, 군, 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건 다 구조적 지역사회라는 거죠. 그 다음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구조적인 지역사회인데 보건소, 병원, 교회, 산업장 아까 교회는 또 어떤 집단이기도 해요? 대면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목표를 가진 조직을 갔더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였다. 그러니까 구조적 지역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 공동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구역의 집단이다라고 하는데 오염된 한강 같은 특별한 지정학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지 않고 생태학적인 문제의 지역사회와 일치할 수도 있죠. 생태학적 문제를 가졌는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사실 구조적인 지역사회는 이 6가지가 다 갖춰질 수도 있는 거죠. 엔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꼭 구분할 게 아니라 이건 생태학적인 공동체이면서 문제 해결 공동체이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능적인 지역사회라는 것은 지리적인 경계보다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요구를 가진 공동체,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유전 상담 집단, 불구 아동 집단, 모자 보건 대상 집단, 결핵 관리 대상 집단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자원 공동체, 지리적인 경계를 벗어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원의 활용 범위 내로 모인 공동체. 강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재원, 인력, 물자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게 아니고 동원이 가능한 범위로 만들어진 거. 자원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지역사회. 이 동일 요구의 공동체, 요구 공동체, 자원 공동체. 요건 기능적 지역사회. 그러면 그 그린피스 이런 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린피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통의 문제와 요구를 기초로 나타난 공동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린피스. 기능적 지역사회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죠. 환경을 개선하자. 지구를 지키자.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동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고 같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요구, 목표를 가진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원까지 조달이 되면 자원 공동체가 되겠죠. 이게 기능적 지역사회. 자, 구조적인 지역사회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구조적 지역사회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집합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능적 지역사회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 요구 공동체와 자원 공동체가 있고 마지막 감정적 지역사회 소속 공동체와 특수흥미 공동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소속 공동체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있겠죠. 특수흥미 공동체는 취미, 흥미, 관심 이런 것들로 모여진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구분하시오라는 문제도요. 충분히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실 거고 지역사회를 분류하는 것은 아마도 기입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기입형으로 B급입니다.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기입형 B급. 이거는 판단하기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해야 되는 거지 암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또는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 지역사회의 기능이에요. 이 커뮤니티,
그죠? 이 커뮤니티 같은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집합이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사회 체계가 존재하는 그 지역사회. 이들의 기능은 경제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니까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죠. 사회화 기능이 됩니다. 교육이 되니까 성장하기까지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가 전달받고 전달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기능이 되고 사회 통제 기능이 됩니다. 법과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통제 기능도 되고 통합 참여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 노력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통합과 참여가 가능하고 상부상조합니다. 질병, 사망, 실업, 경조사 이런 것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경제 기능, 사회 기능, 통제 기능, 통합 기능 그리고 상부상조의 기능. 자, 키워드만 기억합니다. 키워드 B급 키워드만 B급. 그 다음 지역사회의 구성 요소는 인구, 자원, 상호작용, 목표, 경계. 지역사회 구성 요소 이건 나중에 체계 이론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역사회를 하나의 뭘로 보고 체계로 보고 그 구성 요소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성물, 인구. 그 외에는 주변은 환경, 이들하고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의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이런 그런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알아본 거예요. 자, 목표했어요. 그 다음 대상했어요. 대상과 목표하고의 관계는 적정 기능 연속 지표로 연결되어 있고 적정 기능 수준까지 가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 건강에 대한 개념 쫙 정리했고 대상에 대한 개념, 커뮤니티 정리했어요. 자, 백지화 노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김아중 교수님의 이 세 개의 그림 있잖아요.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의 그림 세 가지 동그라미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서 6가지 개념을 우선 그려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은 커뮤니티라고 했으니까 커뮤니티가 뭐지? 아, 커뮤니티란 경계를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가면서 목차를 끌어내는 거죠. 그럼 지역사회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지? 구조적인 지역사회, 기능적인 지역사회, 감정적인 지역사회. 구조적인 지역사회는 뭐가 있었더라? 6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써나가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백지화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백지화 노트 하라고 하니까 잘 개념이 안 잡혀서 제가 강의 노트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하시고 백지 노트도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죠. 간호활동. 간호행위입니다. 간호활동은 간호 제공과 돌봄의 행위다라고 하는 널싱 케어, 돌봄과 보건교육. 간호는 돌봄, 케어라고 하는 것과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간호활동. 요거는 케어라고 하는 것하고 에듀케이션. 네. 그래서 돌봄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거 요 2가지가 항상 들어가게 된다. 간호 제공에도 관리에도 보건교육에도. 어느 쪽이 더 큰가 어느 쪽이 더 작은가 이런 문제인 거지. 간호활동이 뭐죠? 하면 케어와 교육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소독 한번 해주고 밴드 하나 붙여주더라도 그게 간호활동이 되려면 케어와 에듀케이션이 같이. 항상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수도가에 가서 깨끗하게 상처를 씻어내고 그리고 벗겨진 곳이 있으면 덮어두어라. 왜냐하면 세균이 최소화시키고 또 힐링되게 하기 위해 조직이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빨리 회복이 된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소독을 해주면서도 밴드를 덮어주면서도 그렇게 교육이 되는 활동. 그래서 간호활동은 무엇과 무엇? 케어와 에듀케이션. 돌봄과 교육이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호활동은 대상에게 직접 간호를 할 수도 있고 반직접 간호, 간접 간호. 직접 간호는 직접 처치하는 거겠죠. 그죠? 투약하고 예방접종하고. 반직접 간호는 준비하고 조직하고 설치하고 감독하는 거. 간접 간호는 이제 관리하고 연구하고 공공정책 만드는 것들을 말하겠죠. 자, 이런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역할에서 보건관리자일 수도 있고 간호 제공자 그리고 대변자일 수도 있는데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은 기입병으로 출제될 수 있고요. B급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지 거기서 사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대변자 그리고 촉진자 이런 것들인데 대변자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수혜자를 대변해서 그들의 의료 제도나 지식에 대한 무지, 그들의 상황을 참작해서 논쟁이나 중재를 통해 법적인 근거 하에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할머니하고 애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애기하고 둘이 살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없으시니까 둘이 너무 힘들게 산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할머니에게는 장애 등급이 있었고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는 방문간호라고 해가지고 뭐 집을 청소해 줄 수도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제도를 활용해서 또 공적인 어떤 여유분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몰랐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의 방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이제 대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대변은 뭐냐? 의료 제도나 의료 지식에 대한 무지. 그때의 상황을 참작해서 법적 근거하에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력자, 다른 팀 요원들로서의 역할, 상담자, 그리고 촉진자. 촉진자는 건강관리 요원으로서 지역 주민이 유용한 간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기를 촉진시키는 역할.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촉진자에는 예를 들어 이제 당뇨병이 있는데 또는 고혈압이 있는데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제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백신 접종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누구누구 씨는 백신 접종의 우선 접종의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의뢰를 해 놓을 테니 찾아가서 백신을 접종을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대상자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가 되는 거죠. 촉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교육자이고 평가자이며 정보 수집자이고 의뢰자이고 연구자이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놓은 게 29페이지의 내용이고요. 30페이지의 내용들입니다. 건강관리 중심의 역할 그리고 인구 중심의 역할들입니다. 자, 건강관리 중심의 역할에서는 조정자, 교섭자, 그 다음 사례관리자, 발견자가 있어요. 사례발견자는 대상자와 기관이 처음 접촉하는 단계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옹호자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구 중심의 역할, 변화 촉진자들이 있습니다. 동기부여라 그랬어요. 변화 촉진자는. 자, 이런 정도로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고 강론서 등을 보시면 이걸 좀 더 이렇게 사례로서 표현해 놓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례들에 대한 접근은 저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암기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판단 문제고 기입형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B급으로 우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조정자, 관리자, 1차 보건 의료 제공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역할을 암기는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사례를 봤을 때 이건 무슨 역할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할에 대한 암기까지가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해두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아, 이거 뭐였더라? 뭔데? 이게 이름이 곤란하잖아요. 대변자이다, 촉진자이다. 이렇게 딱딱 명명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게 거기는 돼 있어야지 판단해서 적어낼 수 있겠죠. 자,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 두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간호 역할에서 해둘 내용이에요. 그죠? 명명할 수 있는 역할 암기해 두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쉬었다가 지역사회 간호 과정 쭉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